야권의 심장부인 광주 서울에서 패배한 문재인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아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 승리를 거둔 천정배 의원은 내일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는데요. 호남을 지켜야 하는 자와 흔드는 자, 과연 호남 민심은 어디를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모시고 호남 패권 대결 전망과 함께 홍준표 지사의 이번 주 검찰 소환 가능성,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의 후폭풍까지 정치권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아서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이 행보를 두고도 당 안팎에서 말들이 참 많은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문재인 대표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에 대해서 분란이 지금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표로서 바로 나타난 거죠. 네네. 이 점에서 말하자면 진화의 필요성은 아주 절박했죠. 그 진화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급히 해야 되는데 다만 준비 없이 갔다. 그다음에 뭐 거기다 이제 구설수가 나오고 하니까 내가 개인 자격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간다는 것도 그거 할 뿐더러 사전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간 것은 당연히 갔어야 했는데 다만 준비도 없이 그냥 나섰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대응했다. 이랬기 때문에 리더십에는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래도 준비 없이 좀 즉흥적으로 갔기 때문에 성과가 좀 적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죠. 그런데 문 대표가 일단 갈 때는 왜냐하면 이 채찍질에 대해서 겸허히 그것을 받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광주 지지자들에 대해서 사과도 겸해서 이렇게 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가서 그러면 야당 측은 그 야단을 받고 질책을 받고 이렇게 와야죠. 네. 근데 가서는 야단 치려고 대기하고 말이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을 살 피해가지고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안아줄 사람들만 만나고 왔다 이 말이죠. 네. 이런 점에서 특히 지도자답지 못했다든지 이런 이제 비판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참모들하고 또 당 내에서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갔더라면 네네. 아마 오히려 가서 이를테면 계란이라도 하나 맞고 오면 그만큼 그분들은 분이 좀 풀릴 거고 네. 그것도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래도 대표답다 이런 인상을 줬을 텐데 피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럼 왜 내려갔냐? 질책 안 받고 가서 그럼 자기 연설만 하고 오는데 왜 갔냐? 이런 데 지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좀 사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7일 원내대표 선출도 있는데 한동안은 좀 더 심화될까요?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도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거부감이 아직 팽배해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아직 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친노 이 세력과 그들의 말하자면 패권주의라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속에서 이번에 아주 참패를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도대체 뭘 했느냐? 당을 이제까지 바꾼다 뭘 바꿨느냐? 친노를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해놓고 가서 뭘 구체적으로 시도한 게 뭐냐 이제 이런 책임도 나오고 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까지 좀 이 친노 세력에 좀 억눌려 있었던 구민주계 이쪽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반발의 계기 이걸 맞았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앞으로 내용은 좀 더 깊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또 끝까지 안 나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안 나가겠다고 할수록 밀어내려는 또 그런 목소리도 커지겠죠. 네. 패배 후에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예. 근데 이제는 천정배 의원의 좀 행보를 예. 보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동교동계가 DJ 묘역 참배하면서 화요 모임을 하는데 이곳에 DJ 묘역 참배하기로 했어서 동교동계와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내일 이희호 여사를 예방을 한다고 해요. 네. 일정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권노가 고문도 안 오고 하니까 안 갔을 거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실은 지금 바로 조우를 하면 네. 왜 그동안에 항상 좋은 관계였다면 또 문제가 없겠지만은 천정배 의원이야말로 원조 친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당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에 나설 때 유일하게 옆에 있었던 현역 의원이었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또 거기다가 네.
구민주당을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그렇죠. 열린 우리당을 네. 창당하는데 또 앞장섰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보면 구민주계로서는 사실은 속으로 여러 가지 엉긴 게 많지 않습니까? 앙금이 많은 이 상황에서 그거 제대로 정리도 지금 안 된 상태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점도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또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신은 뭐 순전히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루 뭐 늦춰졌다 상경 날짜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그래서 안 가고 이제 내일 이희호 여사를 이제 예방하겠다는 거죠. 예. 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새 대표로 선출이 되거나 뭐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하면 이희호 여사를 항상 예방하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천정배 의원은 뭐 뉴 DJ 세력, 호남에서 뉴 DJ 세력을 규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듣고 또 향후 어떤 식으로 행보를 이어갈지가 좀 더 주목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희호 여사를 방문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는 호남 말하자면 호남에서는 이 정치적 상징적 그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호남인들에게는 아주 큰 자랑이고 또 위안이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희호 여사가 계시니까 일단 호남 정치의 복원 이것을 지금 기치로 내걸고 네네. 당선된 천정배 의원이 이희호 여사 찾아보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희호 여사를 찾음으로써 뭐 거기서 어떤 동력을 얻어서 뭘 한다 이건 아니겠고 일단 이제 예방 차원에서 네네. 가는 거고 그다음에 뉴 DJ를 키우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서 뭐 당장 신당을 만들겠다기보다는 지금 야권에서조차도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호남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나 호남의 주민들이 바로 그런 점에서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것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바로 그 점을 이제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를테면 표를 얻은 셈인데 그 점에서 이제 앞으로 후진을 많이 키우겠다. 호남의 후진을 많이 네. 키우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일 거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호남 신당을 만드느냐 이건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정말 잘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을 계속 지켜나갈 그 위상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면 천정배 의원의 입지는 그만큼 또 약화되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결속력이 강화될수록 천정배 의원의 입지는 약화되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네.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내홍을 벌이면 문재인 대표가 그 효과적으로 잘 당을 수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이 분파 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예. 지금 이제 4.19 재보선으로 호남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는데 네. 이 해석을 두고도 참 분분합니다. 호남 민심이 문 대표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건지 아니면 문 대표 해석대로 이게 일종의 회초리인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교수님? 그 문 대표는 문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회초리 야단 네. 맞은 정도로 하고 가고 쉽죠. 싶겠죠. 그런데 호남의 그 상실감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뭐냐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차기 야권 주자들 중에 호남의 이제 인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만큼 그 호남 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호남에도 어떤 그 뭐랄까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을 바꾸겠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뭘 네. 바꿀 것인지 이걸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선문답 하시듯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점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아마 저 호남 쪽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저 거부 반응, 예, 거부 움직임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네. 자, 이번에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상을 좀 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홍준표 지사 최측근인 전 보좌관을 소환해서 조사하는데 이제 홍 지사의 거의 검찰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좌관을 불러서 물으면 당시에 그 상황을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특히 이제 이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뭔가 확인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왜냐하면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8사람 중에 또 유일하게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만은 중간에 돈을 건네준 사람이 있었어요. 네. 네네. 다른 사람은 성완종 전 회장이 직접 줬다 현금으로 줬다 하지만은 홍 지사의 경우는 윤승모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건너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완종 그
자금의 원출처인 성완종 회장은 사망했지만은 돈을 건네준 사람은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돈을 네. 건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지사가 그 점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마 이 윤승모 씨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충분히 조사가 끝났을 테니까 아마 검찰에서는 그 보좌관을 불러서 확인을 뭐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조사가 많이 진척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네, 조사 면이죠. 검찰의 조사는 분명히 진척이 예. 있는 것 같은데 홍 지사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혐의 입증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만약에 이제 받았다 치고 네. 그것이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네. 이걸 입증하기는 사실 검찰로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시던 홍준표 지사가 누굽니까? 옛날에는 모래시계 검사 뭐 그렇죠. 아주 민한 네. 검사로 아주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뭐 일부 보도에 보니까 8일날 무슨 홍 지사를 뭐 소환한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만약에 그렇게까지 진전된 것이라면 이미 보좌관 불러서 확인하고 바로 홍 지사를 부를 정도로 이 조사가 굉장히 진전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점에서는 윤승모 씨가 1억 원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금으로 전달하면 그 증거가 안 남잖아요. 네. 근데 돈 준 사람이 증거 안 남기고 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돈을 줬다는 증거를 어떤 식으로라도 남겼겠죠. 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홍 지사가 거기서 피해 나가기는 상당히 좀 만약에 이제 정말 받았다고 할 때는 이쪽에서도 그 윤승모 씨도 그만한 어떤 증거 정도는 정황 증거라도 남겼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제 홍 지사한테 불리할 거고 다만 이제 홍 지사의 그 아주 명민한 그런 이제 이 판단력이라든가 네. 또 뭐 이런 거 그다음 대응력 이런 것으로 볼 때 네.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한다면 안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개발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홍 지사가 제발 안 받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아주 청년 결백의 상징처럼 됐던 홍 지사까지도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국가적인 불행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속에서도 그 엄청난 이 돈이 오고 가는 그 돈거래 속에서도 이렇게 청렴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 좀 그런 기록이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 홍 지사가 어떨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일단 만약에 검찰이 소환한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을 그게 좀 이제 홍 지켜봐야겠네요. 지사로서도 요즘 홍 지사 자꾸 표정을 보니까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같은 표정이어서 그 점에서 좀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그렇네요. 네, 그런가 하면요. 검찰 수사가 대선 자금 쪽으로도 확대되는 분위기거든요. 그 경남 기업에서 빠져나간 2억 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나 조사를 해봤더니 그 김 씨를 통해서 어떤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흘러갔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당사자인 김 씨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날 경우에 대선 자금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혐의가 있다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네. 그 대통령도 그 어느 누구든 안 가리고 철저히 그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홍문종 당시 그 조직 총괄 본부장이 네네. 만약에 그때 이쪽에서 2억 원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혹은 그게 아니라도 홍문종 당시 본부장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누가를 줬더라도 그 사람이 이른바 배달 사고를 냈든 어쨌든 만약에 그런 식으로까지 연결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대선 자금 수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문제가 굉장히 확대되겠죠. 그러면 여당만이 줬겠냐 이런 또 성완종 씨만 줬겠느냐 여당만을 줬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죠. 그러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 경험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 모르지만 두 차례나 집권한 경험이 있는 정당인데 돈 주는 사람이 그냥 한쪽에만 줬다?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회창 그 후보하고 싸울 때도 보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823억 원대 113억인가 그렇게 맞아요. 나왔거든요. 예. 적게는 줬지만 안 준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만약에 그걸 다 들춰내가지고 정말 돈을 줬다면 아마 그런 식의 또 되니까 야당도 좀 곤혹스러울 거고 그러겠네요. 더더구나 가장 이 문제 가지고 곤혹스러울 사람은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왜냐하면 전혀 몰랐다 치고라도 당시에 그 소동 속에서 천막 당사까지 오면서 천안연수원 뭐 1,000억짜리 당사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국가에 헌납한 그런 정당에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만약에 또 돈 비교적 2억이나 깨끗하게 치러낸 선거로 평가를 그래 받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당시에.
이 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빛을 잃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청렴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어쨌든 대통령 스스로가 그 알았든 몰랐든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겠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은 또 어떻습니까? 반드시 밝힐 건 밝혀내야 되는 그런 저 성격과 또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 대통령이니까 문제가 제기되면 수사하지 마라 소리는 절대 못하는 거죠. 네. 자, 이번 주 검찰이 참 바빠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사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좀 봉합이 되는가 싶더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가지고 맞물리면서 또 다른 뇌관이 터진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그 소득 대체율을 이 40%에서 50%로 올리면 뭐 앞으로 향후 45년 동안에 뭐 1,300억 뭐 또 70년 동안인가 그렇게 하면 1,600 몇 조 뭐 안 그래도 1,300조 이쪽에 70년 동안 세이브되는 게 333조인데 비해서 엄청스레 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 돈 줄이려고 재정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공무원들의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만들려는 그 개혁이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려놓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 때문에 대통령도 좀 본래 뜻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여기 대해서 난감함을 표한 거고 또 김무성 대표로서는 여야 이제 합의의 정치 이것을 또 이제 부각시켜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참패를 당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밀어붙인다. 이게 또 그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아주 화합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는데 좀 더 진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 차세대의 돈을 우리가 미리 빌려 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빚은 우리가 다 내가지고 우리가 써버리고 그럼 나중에 갚을 것은 차세대 보고 그 후세대 보고 니들이 갚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점에서 이 돈 쓰는 문제, 국민의 주머니를 넘겨다 보는 이 일은요. 정말 조심해요. 의회라는 것이요. 의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회 본래 생겨났을 때 그 의회가 뭡니까? 국민의 세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생겨난 게 의회예요. 의회 제도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와서 의회가 앞장서서 국민 부담을 늘리겠다? 이건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